네. 자, 오늘은 분계 연습 우리 교재 92번부터 해볼 겁니다. 교재는 387페이지. 자, 92번 분계는 어떤 거냐? 본사 건물에 대해 전년도에 납부한 전기료 중 과오납부한 금액인 20만 원이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어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오류가 아니었을 때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중대한 오류였으면 전기료라고 하는 비용이 전기에 과다하게 손익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결산을 다시 해야 되죠. 전기분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을 해야 중대한 오류인 경우는 그래야 되는데,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당기의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네. 자, 전기의 비용을 우리가 그 전기료를 너무 많이 납부해 가지고 돈을 입금 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은 보통예금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대변은 뭐라고 그러느냐? 영업의 수익인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92번의 분계는 두 가지로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중대 오류가 아닌 경우는 차변의 보통예금 20만 원 자산 증가했고요. 대변에는 당기의 영업의 수익,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영업의 수익이죠. 20만 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기의 손익에 반영이 되죠. 이거는 이제 자산 증가, 그다음에 당기의 수익으로 봅니다. 수익 발생. 그런데 말입니다. 단 중대한 오류였을 때는 어떤 분계가 필요하겠는가? 중대한 오류인 경우, 자, 중대한 오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분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전기분권을 고치거든요. 그러면요, 20만 원이 어떻게 돼요? 전기의 비용에서 차감되겠죠. 자, 비용에서 20만 원이 줄어들면 당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비용은 영향을 미치지 않죠. 비용이나 수익은 당기에 자본이 증가해야죠. 전기의 그 수정 전에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만 원 증가해서 넘어와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분계를 해줍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 20만 원 자산 증가시키고요. 우리는 자본 증가를 시켜주면 돼요. 그게 뭐냐면 2월 이익 잉여금을 늘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결산 전에는 손익계정, 그 손익대체분계를 하기 전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미 이제 전기의 이익이 당기로 2월 됐기 때문에 당기에서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개정 과목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의 2월 이익잉여금에다가 가산해 주는 거예요. 자본을 증가시켜 주면 된다. 손익의 반영은 전기를 수정함으로써 전기에 반영이 되고, 당기에는 2월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전기의 수정이 당기에 영향을 미치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다음은 9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여유 통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했던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0만 원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상환하였다. 자, 일시적으로 차입했다라는 말은 단기 차입금이다 이런 말입니다. 단기 차입금 3천과 이자 200만 원 이것을 오늘 송금했는데 이자 200만 원에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원천징수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금이 되죠.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변에 부채 감소가 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차변은 단기 차입금 여유 거래처 금액은 3천만 원. 그리고 이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차변에서 이자 비용 200만 원 비용 발생은 차변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차변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은 원천징수했던 건 예수금. 부채가 50만 원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송금하죠.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얼마가 감소하느냐? 자산이 3,200에서 50 뺀 3,1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에 부채 감소, 비용 발생이 오고 대변에는 부채 증가 그리고 자산 감소가 대변에 갑니다. 다음 문제는 94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분계 연습 문제가 거의 다 끝나가네요. 94번. 회사는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 원이 미계상된 점을 발견하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즉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추가 계상하였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네. 아까 92번인가요? 거기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은 아까 92번에서는 전기료를 너무 많이 납부해가지고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비용에서 빼주는 전기에서 빼주는 것은 이제 중대한 오류였을 땐 그렇게 하는데 그 비용에서 빼주는 거 대신에 그냥 단기에 영업의 수익으로 받거든요. 지금은 반대네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1,000만 원을 덜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발생도 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단기에 어떻게 중대한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요 1,000만 원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인식합니다. 영업의 비용, 단기의 영업의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대변에는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 주면 돼.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 원 이렇게 설정해 주면 돼. 원래 전기에 차변의 퇴직급여 1,0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 원. 전기 거는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기에 그걸 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는 퇴직급여로 처리 안 하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왜냐하면 단기의 영업과 관계없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보고 대변에는 충당 부채를 설정해 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대한 오류라고 한다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중대한 오류라면 어떻게 되느냐? 차변이 2월 이익잉여금 1,000만 원을 줄여주는 거죠. 즉 자본 감소를 시킵니다.
전기의 비용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단기에 이익이 많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에서 감소시켜주고 대변에다가 똑같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증가시켜주는 거죠. 자본을 감소시켜주고 그만큼 부채를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중대하다 하면은 이렇게 2월 이익여금을 고쳐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중대한 것은. 중대하지 않은 것은 영업의 비용 또는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데, 개념 과목은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 개념 과목 중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게 있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 오류 수정 이익과 전기 오류 수정 손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계의 일반 거래에서의 이제 분계 연습이 끝났고, 수동 결산 연습 문제가 이어지네요. 자, 9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산 문제는 뭐 여러분이 그동안 문제를 쭉 보셨지만은 수동 결산 1개, 자동 결산 1~2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자, 95번 볼까요? 영업부에서 홍보차,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구입하여 광고 선전비로 계상했으나 기말 현재 미사용된 금액이 13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소모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네, 우리가 볼펜을 구입한 것을 전부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창고에 사용하지 않은 볼펜이 130만 원어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자산으로 대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95번 어렵지 않죠. 차변이 소모품, 대변이 뭘까요? 네, 광고 선전비. 그렇습니다. 차변은 소모품, 재고 남은 거 전부 자산 잡고, 대변에는 미리 비용 처리한 광고 선전비를 비용에서 취소시켜줘. 비용 취소. 소모품비 정리하는 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볼펜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비로 처리했었던 볼펜이었다면은 대변에 가는 게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그냥 소모품비로 된 거죠. 네, 소모품비. 근데 그 볼펜은 홍보 목적으로 제작한 볼펜이어서 우리가 그 볼펜을 구입할 당시에 광고 선전비로 회계 처리를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재고를 자산으로 잡을 때는 소모품비하고 마찬가지로 자산으로 잡을 땐 소모품, 그 다음에 대변에 소모품비 대신에 광고 선전비에서 비용을 취소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소모품비 정리분계하고 같다 이렇게 봅니다. 9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으로 업무차 출장을 갔던 영업사원 박상준에 대한 출장비 지급액과 정산후 반납액이 결산일 현재 각각 가지급금 계정 30만원과 가수금 계정 7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결산일에 정산 분계를 하며 출장비는 전액 여비유통비로 처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3일간 부산으로 출장 갔던 영업사원에 대한 출장비 지급액과 정산 후 반납액이, 그러니까 박상준 사원이 출장 갈 때 가지급금은 30만 원이었고 정산을 했네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반납 금액이 7만 5천 원. 요게 우리 회사 가수금으로 지금 잡혀 있다 이거예요. 떠날 때 가지고 간 것은 현재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회계 처리가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박상준 씨가 남은 돈 75,000원을 회사 통장에 입금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아직은 이 75,000원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니까 가수금으로 잡아놓은 거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여비교통비다 했으니까 30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뺀 나머지 22만 5천 원 여비교통비가 되는 거고, 가수금은 이제 부채로 잡았다가 차변에 가수금, 부채를 감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이 두 개가 오는데 여비교통비가 나머지 22만 5천 원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입금 받아놨던 가수금, 이게 박상준이라는 거래처가 걸려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통장에 입금자 이름이 찍히니까 이렇게 해놨을 수도 있고 뭐 거래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거래처가 명시되어 있으면 거래처 넣어주시고, 거래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수금은 안 넣어도 돼요. 대개 가수금의 경우에 거래처를 이렇게 그 특정하지 않는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인데요. 96번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대변은 뭐가 되겠어요?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이건 거래처 박상준 코드로 걸어야 되겠고요. 3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여비교통비는 비용 발생, 가수금은 부채 감소, 대변의 가지급금, 자산 감소, 이렇게 되죠. 우리가 출장 갈 때 회사가 미리 비용 계산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을 잡잖아요. 그랬다가 돌아오면 대변의 가지급금을 정리하죠. 이게 지금 그 분계예요. 대변의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문제들은 돌아와서 여비로 쓰고 남은 돈 7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식대가 얼마, 숙박비가 얼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문제는 가수금이 있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렇게 현금으로 회사에 입금시킨 것이 아니고 여기 부산에서 그냥 통장 계좌 이체 시켰다는 거예요, 회사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7번.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금액 4만 원 중에서 3만 2천 원은 판매 직원의 시내교통비 누락분으로 밝혀졌고, 잔액은 업무상 사용하였으나 결산일까지 그 내역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 결산일까지 부족액이, 현금 과부족의 부족액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차변에 밝혀진 비용은 시내교통비니까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로 밝혀진 거 비용 발생시키면 되고요. 여비교통비 32,000원, 그리고 안 밝혀진 8,000원 잡손실.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여비교통비는 판매관리비겠죠. 네, 그리고 대변은 이제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4만 원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음에 98번 보겠습니다. 98번의 수동결산 문제, 어떤 문제인가요? 회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 원을 5월 1일에 작년이네요. 작년 5월 1일에 차입하여 24년부터 5년간 균등액으로 분할 상환하고자 한다. 내년부터 5년간 분할이면은 1억 원씩
네, 상환한다는 얘기입니다. 23년 결산일에 해당 금액에 대한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시오. 자, 뭐 잘 따져봐야 돼요, 이런 문제는. 자, 그러면 1억 원을 언제부터 갚아 나가느냐? 24년부터. 그러면 내년에 갚아야 될 것이 1억 원입니다. 그러면 25년에 갚아야 될 것은 23년, 지금 우리가 결산을 23년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25년도는 1년 이후가 되죠. 1년 이후의 차입금은 아직도 장기 차입금인 거고, 그렇죠? 24년도에 갚아야 될 1억 원이 유동성 대체 분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부채 개정 과목으로 전환시켜주는 그 분계. 1억 원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신한은행 1억 원만 감소시키고, 부채를 감소시키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신한은행 거래처 똑같고요. 1억 원 유동부채로 증가시켜주는 유동성 대체분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출문제에서 말이죠, 제가 기억이 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5억 원이었던 것 같고 5년간 균등 분할하는데 여기가 24년도가 아니라 23년도부터 5년간 균등 분할하기로 상환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결산일 현재 장기 차입금, 즉 장기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이론 문제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3년도부터 갚기로 했다면 올해 1억 원은 갚은 거죠. 5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갚았고 또 1억 원은 24년도에 갚을 거죠. 그러면 1억 원은 없어졌고 1억 원은 24년도에 갚아야 되니까, 갚을 거니까 이제 그거는 유동부채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비유동부채는 얼마예요? 3억 원. 결산일 현재 비유동부채로 계상될 장기 차입금은 얼마냐? 그러면 그때 답이 아마 3억 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23년도에 갚았고, 그러면 4억 원 중에서 24년도에 갚아야 될 건 1억 원. 그러면 그거는 유동부채로 전환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25년도부터 갚아야 될 3억 원, 남아있는 3억 원만 비유동 부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기간을 잘 헷갈리지 않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9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9번은 어떤 수동분계 문제냐. 당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한 자료이다. 기말에 사채의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에 대한 상각비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오. 기말에 사채의 액면금액과 발행금액 차액에 대한 상각.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액면금액은 1억 원인데 발행을 9천만 원에 했네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00만 원 있어요. 그것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시오. 사채의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 상각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300만 원이고
정액법을 적용할 때 200만 원이다. 참,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풀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은 결산 때 이런 분계는 사실은 없어요. 네. 일단 요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자, 우리가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걸 지금 아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 문제거든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효이자율법. 정액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을 상각해 주는 상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답지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차변에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 잔액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상각할 때는 대변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이자 비용 300만 원, 대변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만 원.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자 비용으로 전부 인식하는 이런 분계로 아마 답지에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본문에서 배운 결산 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신단 말이에요.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채의 기초장부금액, 즉 9천만 원이죠. 이게 만약에 첫 해다 그러면 첫 해에는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9천만 원에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이자율을 곱했더니 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300만 원을 다 차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원래 분계 형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 여기는 뭐를 좀 정보를 더 줘야 되냐면은 액면 이자율을 알려줘야 됩니다. 액면 이자율을 왜 알려줘야 되느냐면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할 때는 유효이자율에 의한 이자 비용과 우리가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액면 이자율로 계산한 이 현금 지급액, 그 차액만큼씩 상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본문에서 배울 때는 이런 분계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액면 이자율이 5%라면 아니 5%라면 좀 말이 안 되고 2%면 어떻게 될까요? 액면 이자율이 2%다. 그러면 1억 원이 2%는 얼마죠? 200만 원? 네, 200만 원이죠. 자, 아까 있어야 될 데이터 액면 이자율이 이게 액면 이자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액면 이자율. 그래서 이 99번 문제는 실제로 문제를 내려면 액면 이자율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든가 아니면 보통예금으로 뭐 이체를 시켰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한 걸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변이 얼마예요? 현금이 200이 되는 거죠. 현금이 200. 그리고 요 차액 100만 원을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상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을 모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상각하지는 않아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와 차액만큼씩 상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그 사채 부분에서 우리 연습했던 거 그거 3년째 이렇게 하잖아요.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해가지고 이자 비용을 차변의 비용으로 잡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 해가지고 대변의 현금 잡고 그 차액만큼씩 우리가 상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좀 고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일단 교재에서는 우리 저 답지에서는 보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일단은 액면 이자율이 언제 몇 %이고 또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그냥 사채하는 발행 차금으로 전부 다 3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 결산 분계에서 그런 분계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0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부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화재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결산에 반영하라. 오랄 계산하기로 한다. 네, 보험료의 경우에 차기분의 보험료가 미리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험료라는 게 선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경과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비용을 이연시키는 그런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도 납부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로 처리했다는 거니까 미경과 보험을 자산으로 잡아주는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했고 기간은 내년이 아니네. 25년으로 했네요. 그러면 미경과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18개월이 되는 셈이에요. 24개월 중에서. 그래서 미경과 기간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400만 원이 지금 2년치 보험료이기 때문에 자, 미경과 보험료를 우리가 일단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400만 원 곱하기 미경과 기간이 18개월 나누기 24개월. 네, 이렇게 해서 18개월 보험료를 계산을 해야죠. 얼마 나올까요? $300 나오네요. 네. 이 300만 원을 차기로 이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급 비용이라고 하죠. 자산으로 잡아주죠. 자산으로. 그리고 대변은 단기 보험료에서는 취소시켜야죠. 예. 그래서 비용을 대변에 기록하는 것은 비용 취소가 되는 거죠. 자산을 증가시키고 이 자산을 내년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대변의 비용은 취소됩니다. 단기의 비용에서 300만 원을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기의 보험료는 얼마로 손익에 반영이 됐을까요? 100만 원만 반영이 된 거죠. 7월 1일 날 400만 원을 비용으로 보험료로 처리했다가 결산일에 비용을 300만 원 취소시켜 줬기 때문에 단기의 손익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100만 원. 네. 300만 원은 차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차기와 그 다음 기간에 요 300만 원이 또 보험료로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차기에는 12달 거, 그 다음 25년도에는 6개월치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수동결산 문제 10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에 1년분 사무실 임차료 3,600만 원을 선불로 납부하고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네, 100번하고 반대네요. 100번은 보험료라는 비용을
보험료로 처리했습니다. 2년치를. 그런데 101번은 임차료라는 비용을 1년분을 납부하고서 선급비용 자산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기말결산 시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오랄 계산할 것. 자, 101번 같은 경우는 이제는 경과된 기간의 임차료를 계산해야 돼요. 아까 100번은 미경과된 기간을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자산으로 잡으면서 비용에서 취소시켜야 되지만 지금 101번은 경과된 걸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당기분 비용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당기분이 비용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선급비용을 그냥 놔두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지금 101번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선급비용 처리했다. 이것과 방법이 똑같아요. 경과된 기간의 비용을 계산해라. 이런 경우는. 자, 그러면은 6월 1일 날 납부했기 때문에 7개월 경과한 거죠. 그렇죠? 6월부터 12월까지는 7개월입니다. 맞죠? 예, 7월부터가 반기 6개월이니까 6월부터니까 7개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1년분이니까 3,600만 원이 1년분. 그러면 3,600 곱하기 7 나누기 12.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3,600만 원 곱하기 7 나누기 12. 2,200이요? 2,100. 예. 이렇게 계산을 먼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1번에서는 경과된 기간의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100번에서는 미경과된 기간의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과된 기간의 비용을 계산했으니까 단기의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차변에 이거는 임차료 2,100만 원 단기의 손익에 반영해야 되고, 대변의 선급 비용에서 자산을 감소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비용 발생을 시켜주고 자산을 해서 감소를 시켜줍니다. 100번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비용을 지출하고 장기간에 걸쳐진 어떤 기간에 관한 그런 비용에서는요, 비용을 지출하면서 비용 처리한 경우하고 비용을 지출하면서 자산 처리한 경우하고 결산 때 수정 분계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비용 처리했던 것은 결산 때는 미경과된 비용을 계산해야 되고, 자산 처리했던 것은 결산 때는 경과된 기간의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네, 정리가 되시죠? 네, 다음에 102번의 수동분계 문제는 뭔가요? 102번. 매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이자 수익에는 차기에 속하는 이자 수익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매월 1일에 받는 이자 수익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단기 게 아니라 그 다음 달 건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2월 1일에 받은 것이 해당이 되겠네요. 12월 1일에 받은 이자 수익 중에 차기 내년 것이 100만 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12월 1일 날 받은 이자 수익 중에 내년분이 여기 100만 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단기의 수익이 아니니까 수익을 취소시켜야 되겠네요. 차변의 이자 수익. 수익의 취소는 차변이죠. 그리고 이건 내년으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로 가지고 가야 돼요.
수익 발생 부채 증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유형을 수익의 이연이다라고 하잖아요. 수익의 이연. 아까 100번은 비용의 이연이었어요. 아까 100번은. 아까 100번은 비용의 이연. 그럼 101번은 뭘까요? 비용의 발생. 단기의 비용을 계산해 주는 거니까. 102번은 수익의 이연. 그 다음에 103번. 네, 지금 비슷비슷한 문제들입니다. 103번. 지금 수익과 비용의 이연 내지는 발생. 이런 문제를 지금 모아놨어요. 자, 103번은 뭔가요?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과 장기 차입금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자, 정기예금은 이자 수익이 있을 것이고 장기 차입금은 이자 비용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정기예금은 올해 7월 달에 예금에 가입했고 만기는 내년 7월 1년 가입을 했네요. 원금이 1,000만 원이고 이자율은 연 6%. 시험에서 주는 이자율은 다 연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통 그냥 이자율 해놨지만 이자율은 연 이자율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 이자 지급일은 만기 때네요. 만기 때. 자, 그러나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로 우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자 지급받는 7월 10일 날 6%를 전부 이자 수익으로 보는 게 아니죠. 네. 경과된 것은 단기의 이자 수익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예. 차변은 아직 안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으로 자산 잡고 대변의 이자 수익 잡아야 될 걸 계산을 하라 이겁니다. 근데 아까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7월 10일부터면 7월달 이자는 원래 21일치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냥 한 달치로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달 이자예요. 6개월치입니다. 1,000만 원이 6개월치 이자. 네. 그러면 1년에 6%면은 60만 원인데, 그쵸? 60만 원인데 6개월치니까 반으로 딱 줄이면 되죠. 네, 30만 원입니다. 여기서는 이 30만 원을 먼저 분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거는 성격이 달라요. 네, 밑에 거는 지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아니고 이건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경과분, 경과이자 30만 원을 수익으로 발생시키는 분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자, 이 30만 원을 계산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계산 어떻게 하셨느냐? 1,000만 원 곱하기 연 6% 곱하고 또 다시 곱하기 6개월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30만 원이 나온다 이거. 네. 이렇게 월할 계산하는 것부터 계산기로 정확히 계산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개가 그 밑에는 차입금입니다. 자, 차입을 언제 했냐면은 10월 1일 날 차입을 했어요. 자, 만기는 25년 9월 말까지 2년간 차입을 했는데 장기 차입금이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차입했고 연 이자율은 7%입니다.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6개월치씩 이자를 후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정을 해놨네요.
자, 그러면 10월 1일 날 차입을 하면서 이제 내년 24년 4월 1일 날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현재 결산 때는 뭐예요? 아직 이자를 단 한 달치도 지급을 안 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경과된 이자를 그러나 발생시킵니다. 4월 1일 날 지급할 때 이자 비용을 내년의 비용으로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 달치는 단기의 비용으로 발생시켜야 되겠죠. 10, 11, 12.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또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 계산을 또 해야죠. 경과된 거. 5천만 원 곱하기 연이자율 7% 곱하기 3개월 나누기 12개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5천만 원 곱하기 7% 곱하기 3 나누기 12 얼마예요? 87만 5천 원. 네. 맞죠? 다른 분도? 네. 87만 5천 원이다 라는 계산을 먼저 해내야 돼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차변에다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차변에 이건 이자 비용이 되고요. 87만 5천 원. 대변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에요. 4월 달에 지급할 거죠. 미지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미지급 비용.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나 그 정기예금 건은 우리가 뭐에 해당되냐면 수익의 예상, 즉 발생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상이라는 말은 수익의 예상. 밑에 거는 비용의 예상. 발생하고 같은 말이에요. 수익의 예상에서도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하고 비용의 예상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또 이연에 관한 것도 비용의 이연을 시험 문제 내기도 하고 수익의 이연을 시험 문제 내기도 하고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FAT 1급 시험에서도 가령 항상 70점 모의고사를 보면 뭐 69점, 뭐 71점 이렇게 70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거는 이런 문제 지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 수익과 비용의 이연이라든가 예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요 결산 문제에서 한 4점을 놓칠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에서 요게 하나가 나오면 그게 3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매번 시험 볼 때마다 7점을 포기하고 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 수익과 비용의 이연이나 예상은 상당히 중요한 공부다.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104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104번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에 대하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기말평가를 반영하시오. 단 현재까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을 1,000만 원에 취득했는데 작년에 900만 원으로 평가를 했네요. 그럼 올해 지금 950이 됐어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원래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벌써 처분했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장기간 가지고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1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취득원가는 여기에서 감안하지 않습니다. 전기에 우리가 900만 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900만 원과 950만 원 요 차이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104번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에 관한 분계 문제. 이것도 잘 나오죠. 자,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50만원 자산이 증가합니다.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합이 차변에는 자산이 증가, 대변은 수익 발생이죠. 영업의 수익 발생. 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분계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105번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